여기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온 한군 출신 보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신 방산 기술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 한국이 사실은 과대평가된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고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엘레나 블랑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21살에 군에 입대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계를 돌아다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특수부대에 배치됐고 몇 년간 전장에서 몸을 굴리며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작전 실패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저는 강제로 전역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몸은 회복되었지만 제가 훈련받은 기술은 전부 전장에서만 쓸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안 컨설팅이라는 길로 빠져들게 됐어요. 군사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저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주요 보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제 보안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임무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번 대회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고 특히 AI 감시 시스템, 지능형 CCTV, 군사급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홍보했어요. 듣기만 하면 완벽한 보안 체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군 출신이고 홍보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국으로 나라와 현장을 살펴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부 시스템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허술했어요. CCTV는 예상보다 많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대다수가 고장나 있거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경기장 보안 담당자는 AI 시스템이 24시간 감시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평범한 관중처럼 움직였고 때로는 수상한 행동을 하며 카메라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결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경험 많은 범죄자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어요. 사이버 보안 문제도 심각했어요. 선수촌 내 네트워크 보안은 기본적인 방화벽 정도만 설치된 상태였고 몇 가지 모의 해킹을 시도해본 결과 불과 몇 분 만에 주요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정보, 경기 운영 데이터, 심지어 일부 보안 시스템까지도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외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조직적인 해커가 이곳을 목표로 삼는다면 경기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 측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 중이라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안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직 군인 출신이라 환경적인 조건에도 예민한 편이에요. 그런데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 생각보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공공 화장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나니 자연스럽게 한국 생각이 났어요. 이번 출장 일정에 서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요즘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보안 및 방산 산업에서 미국, 유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뛰어난 나라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유럽제 방산 장비를 쓰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한국의 보안과 방산 기술이 유럽을 뛰어넘을 만큼 발전했다면 이미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제 장비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선 유럽에서도 보여주기식 홍보가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 청결한 도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군 복무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와 실제 현실은 다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본 출장 중에 지저분한 골목길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보안 전문가로서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지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전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 어떤 정보도 믿지 않아요. 하얼빈에서의 조사는 끝났고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짧지만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과연 한국이 유럽이 경계해야 할 만큼 강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미지에 불과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이 유럽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항이 잘 꾸며져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곳의 보안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저는 아주 낯선 광경을 마주했어요. 공항 곳곳에 캐리어나 가방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주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를 했어요. 유럽이었다면 저 가방들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는 순간 짐을 훔쳐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입국장을 통과할 때부터 여러 개의 AI 보안 로봇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일부러 수상한 행동을 해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곧 공항의 AI 로봇 한 대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로봇이 제 옆을 지나치면서 가벼운 전자음이 울렸어요. 저는 보안 요원이 다가오는지 살폈지만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항 내 카메라들이 저를 몇 초 동안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감시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고급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안내를 하겠다는 화면을 띄웠는데 안내와 감시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 보안은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았고 AI 기술이 활용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정밀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출구로 나서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어딜 가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혼잡하지 않고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공항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닥이 더러워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은 한 나라의 얼굴이지 진짜 모습은 아닐 거야. 그래서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곧장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항 같은 특별관리구역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봐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보통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대중교통은 관리가 잘 되어 있겠지만 지하철역까지는 다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플랫폼이 말도 안 되게 깨끗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럽의 지하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낙서가 가득한 벽, 불쾌한 냄새,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은 정반대였어요.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플랫폼에는 먼지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공기질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감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군에서 오랜 시간 야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있는데도 공기가 탁하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니 곳곳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역 한쪽에 작은 무인 도서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서 읽고 있었고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리가 없는데. 솔직히 유럽이었다면 이런 무인 도서관은 하루 만에 도난당할 거예요. 공공장소에 놓여있는 책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책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납된 책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잠시 멍해졌어요.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지? 사람들은 책을 들고 역사 내에서 조용히 읽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건 일부에 불과할 거야.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정돈된 나라라면 그만큼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제 뇌리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유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 그제야 저는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보안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지하철까지 제가 본 한국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안 시스템, 대중교통의 질서, 시민의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이 보여주기 위한 도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방산 기업과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제 보안 컨설턴트로서 각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어요. 유럽과 미국, 심지어 중동까지 다니면서 다양한 무기와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한국도 최근 몇 년 동안 방산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유럽제 무기가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면 이미 유럽제 무기를 대체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선진국들을 넘어설 정도인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방문 전부터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산 기술을 홍보할 때 실제 수준보다 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예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연구소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AI 기반의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제 신원 확인은 이미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도 무척 매끄러웠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연구소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소 내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시연은 AI 기반 무기 체계였어요. 드론과 연계된 자동화 전투 시스템이었는데 이 기술은 단순한 방산 기술이 아니라 완전한 전투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어요. AI가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형과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사격 방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유럽의 방산 업체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전에 적용하진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본 건 자율주행 전투 차량이었어요. 이건 더욱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유인 전투 차량이 주류였고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전한 자율주행 전투 차량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하며 최적의 공격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이버 보안과 방산 기술의 결합이었어요. 보통 무기 시스템은 전자전 환경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시스템일수록 해킹 위험이 높아지죠. 그런데 한국은 군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적군이 드론을 해킹하려고 시도하면 AI가 이를 즉각 감지하고 해킹 원점을 추적한 뒤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유럽에서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는 아직 실전에 도입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산 연구소의 관계자들과 한국의 최신 방산 기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어요. 하지만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군사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연구소 관계자가 최근 폴란드와 체결된 K 전차 및 FA-50 전투기 수출 계약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미를 느꼈어요. 폴란드는 원래 유럽제 무기만을 선호하던 국가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한국제 무기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연구소에서는 K 전차의 최신 개량형과 AI 기반 자율주행 전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K 전차는 이미 세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무인 전차 및 AI 전술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어요. 연구소 직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K 전차가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되어 실시간 전장 분석을 수행하고 전술적 결정을 AI가 보조하는 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점도 화두에 올랐어요. KF-21 전투기의 초기 개발 단계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완전한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 전투 능력을 갖춘 차세대 기체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유럽이 과연 한국을 방산 후발주자로만 보고 있어도 될까?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제조국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AI와 자동화 기술을 방산 산업에 빠르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군사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연구소에서 본 자료와 이야기가 단순한 마케팅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유럽을 앞질러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출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보안 체계를 평가하는 마지막 일정이었고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부터 방산연구소에서 본 첨단 기술까지 한국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새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상황에서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어요.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위기는 실전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저는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중에는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공공보안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어요. CCTV 감시망, AI 기반 보안 체계, 공공장소의 긴급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하면서 한국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실제 사건을 목격하게 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역에서 한국의 보안 체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역 내부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었고 AI 기반 감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분석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남자가 승강장 근처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 행동 자체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몇 초간 망설이더니 가방을 둔 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어요. 유럽에서는 무방비하게 방치된 가방이 종종 테러의 신호일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분석해왔고 폭탄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었고 이곳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테러 위험이 낮은 국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보안 시스템은 단 몇 초 만에 이 이상 행동을 감지했어요. 역 내부에 설치된 AI 감시 시스템이 가방을 인식했고 해당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은 뒤 이동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동시에 역사 내부 방송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역사 내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가방 근처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유럽에서는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신고 내용이 우선 수동으로 분류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 여부를 결정해요. 최상의 경우라도 출동까지 1015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교통 상황이나 대응팀의 배치에 따라 훨씬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달랐어요. 공지와 함께 역내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승객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혼란스럽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했고 보안 요원들은 통로를 확보하면서 수화물이 있는 구역을 일시적으로 통제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떠난 남성의 움직임을 요원들이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보통 CCTV 감시망이 단절되는 구역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지하철역 내 감시 시스템이 도시 전체 보안망과 연계되어 있어서 해당 남성이 역을 빠져나간 후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불과 3분도 지나지 않아 인근 순찰팀이 실시간으로 AI 분석 데이터를 받아 해당 남성이 이동 중인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서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분석하고 경찰이 수동으로 탐색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AI가 CCTV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심 인물이 지나간 경로를 GPS 경로처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남성은 지하철 역사 근처에서 빠르게 발견되었어요. 경찰이 접근하기도 전에
AI 감시 시스템은 그가 단순한 실수로 가방을 놓고 간 것인지 혹은 의도적인 행동인지 판단하는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만약 단순한 실수라면 불필요한 검문이나 체포 없이 안전하게 가방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남성은 이상 행동이 반복적으로 감지되었고 즉각 경찰이 접근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평생 군과 보안 시스템을 연구해 왔지만 이 정도로 정교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보안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혼란과 실수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부터 출동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오해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보안 시스템이라는 걸요. 결국 해당 가방은 폭발물이 아닌 단순한 짐이었어요. 남성은 가방을 잠시 내려놓은 걸 까먹고 급히 볼일을 보러 갔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없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역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AI가 빠르게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위험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판별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유럽보다 더 안전할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출장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의 보안 체계를 다시 되짚어봤어요. 유럽에서는 경찰과 보안 시스템이 여전히 인력 중심이에요.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때때로 오류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실제로 보안 체계에 완벽히 적용되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이 유럽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출장을 마친 후 저는 제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한 가지 핵심 결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강하게 주장했어요. 한국의 보안 체계는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앞선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어요. 유럽이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유럽이 문명과 기술, 보안 체계에서 가장 앞선 곳이라고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유럽의 시스템이 세계 최강이라는 확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이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보안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곳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상적인 보안 시스템이 이론 속에서만 존재했다면 한국은 그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 놓은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기술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과연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유럽에서라면 저는 늘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해요.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소매치기를 신경 써야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로 간주돼요. 보안 컨설턴트로서 저는 늘 위험과 대응 사이에서 일해왔지만 정작 저 자신이 진정한 안전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전이 일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놓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무질서를 일으키지 않는 나라. 거리는 깨끗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어요.
보안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보안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닐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 강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럽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곳이 되었어요.